나 자신의 캐릭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좀 더 완벽해야 되는 일에는 강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점으로 살려서 비슷하게 가보시고,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좀 더 나의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렇게 고민을 가진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면 상담 콘택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늘 어떤 사연을 나누게 될지 김종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뇌부자들의 오랜 팬으로서 꼭 한 번은 잠시나마 저의 걱정을 온전히 선생님들께 맡겨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강박장애로 고민이 많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했는데 우선적으로 모집한다는 글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는 겁쟁이인 저는 음악에서도 일상에서도 나름대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어떤 것도 시작하거나 끝맺는 일이 너무 어려웠고, 살아가며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물론 이런 강박이 생긴 원인을 이제는 알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탓인지 힘이 드네요. 가끔, 아니 사실은 종종 이런 강박이 죄책감이나 비관적인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아 진이 빠지곤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조금 저를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메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재학 중인 22살 김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서 보면은 어떤 강박장애, 강박으로 고민이 많았고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라 좀 답답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힘들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 전공이 작곡인데 한마디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혹여나 완벽하지 않으면 다음 마디로 못 넘어가가지고 남들보다 엄청 느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 큰 것 같고, 이제 일상 속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내가 혹여나 실수나 저 사람한테 실망을 끼치면 어떡하지? 거기다 이제 이어서 저 사람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떠나면 이 관계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중학교 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넘어서 저한테 좀 도가 지나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게 말이든 뭐 글이든, 너무 어렸던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제가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러면 나한테 잘못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제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쳐 나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저를 자꾸만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 사람들은 날 똑같이 보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상처가 되고 많이 힘든 기억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더니 이렇게 정말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사소한 것부터 저는 안 이롭게 보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거는 제가 눈을 어떻게 뜨면 너 왜 너 째려봐?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저는 되게 활달한 편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활발한 친구였는데, 그거를 소위 관종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도가 지나치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이제 저를 되게 욕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던 중학생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릴 때잖아요, 중학생 때. 근데 주변에서 그런 비난을 계속해서 받으면은 그게 이제 성격 형성에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듣는 성격 형성의
가장 큰 틀은 항상 부모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 이후에도 이런 학창 시절의 경험들이 성격을 바꾸는데 정말 크게 작용을 하죠. 그 당시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어쨌든 막 나 스스로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막 검열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되게 그때 제가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은 무너질 법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혹은 저 사람들이 날 좋게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얻어낸 부분도 있을까요? 어쩌면 되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활달하고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이랑 좀 그런 마음이 생각이나 마음이 좀 달라지신 건데 좀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제일 크고 근데 시간만 흘렀으면 환경이나 제 자신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배워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지지해 준 사람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좀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네, 있으셨던 것 같네요. 저희 사연 주신 거에서 네. 정신분석 치료를 꽤 길게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께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정신분석 치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아, 그 당시에 그냥 전공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면담을 하다 보니 입원해 있는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퇴원을 하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랑 같이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네,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럼 그 전공의 선생님과 거의 3년 정도 몇 시간을 정신분석을 하신 거죠? 네. 네, 어떤 과정이었나요? 입원해 있는 동안이랑 면담이랑 좀 달라서 놀랬거든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네. 그러게요. 그리고 한 번은 좀 이렇게 돼 있는 의자에서 앉히고 본인은 뒤를 돌고 말씀을 하세요. 네.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또 평소에 얘기가 못 나오던 게 이렇게 술술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혹시 그렇게 했던 날 혹은 뭐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말을 좀 어느 정도 뜸이 길어지면 한 20분이고 30분이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갈 때마다 계속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변화를 이제 시도해 보신 것 같아요. 그 말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치부를 들키는 것 같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말을 잘 못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동시에 그냥 스쳐간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작곡할 때 첫 마디 안 써지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거 역시 뭔가 좀 나쁘게 시작하면 안 되고 좀 제대로 된 잘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완벽주의가 이런 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 주제를 해야 돼 라든지 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마치 정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치료를 하셨고 나 혼자 질문을 던지고 그래도 나 혼자 답을 찾는 이런 연습도 좀 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좀 얻은 게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강박이 생긴 원인도 이제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셨던 걸까요? 면담을 완전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저는 검은색이거든요. 아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울기만 했었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상처를 헤집는다고 표현을 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을 겪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상담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는 주로 학창 시절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거는 되게 빨리 찾았어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 그 일들을 다루고 이제 만약에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한데 내 자신이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왜 마음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입원 치료를 했다가 정신분석 치료로 연계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 치료 시작이 입원 치료셨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서. 잠을 계속 못 자고 계속 잠을 못 자는 시간에 계속 울고 일상생활이 안 돼서 저희 집 앞이 앞구르기 3번 하면 강남 세브란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까운데 상담 받는 게 뭐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 치료를 한 2주 정도 받고 나서 바로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좀 힘들어졌던 원인은 뭐였을까요? 제가 18년도 초 겨울에 2달 동안 밖을 잘 안 나갔어요. 그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많은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노력을 해서 저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너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고 사람들은 널 여전히 그렇게 보고 그것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와서요? 저런, 네. 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와서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러네 하면서 되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상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가지고 그렇게 집에 계속 있다가 이제 3월달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는 나가긴 했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방학 기간 거의 내내 집 안에서만 지내셨던 거네요. 저희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진료실에는 이제 가해자분은 안 오시고 항상 이렇게 피해자분들만 오시잖아요. 여러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상상 초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진짜 세상은 무서운 곳이구나. 나가기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극복해내신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거고요. 강박장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볼 때 이제 강박성 성격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엄밀히 봤을 때는 네, 강박 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침습적으로 막 들어오고 네, 그걸 성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네, 뭐 이런 것들 뭔가를 정렬해야 된다든지 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막 불안이 올라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걸 이제 강박 장애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 성격은 좀 더 강박성 성격으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도 같네요. 근데 이런 강박성 성격, 완벽주의의 근원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완벽해지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길 거. 과거의 트라우마 연계돼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문제를 생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완벽을 꾀하다 보면 시작 자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완벽주의 동전의 양면은 이제 게으름 혹은 무기력, 시작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삶의 지장을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보호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입원을 하면서도 느꼈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컸던지 20년도에 이제 또 한 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입원을 했던 걸 후회할 정도로 제 자신을
아예 놔버렸었어요. 20년도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는 다 하고 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참담하고 되게 껄끄러운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을 이게 껄끄러웠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되게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분이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박성 성격을 가진 분들, 불안 때문에 완벽주의나 강박성 성격이 있는 분들은 동시에 또 의존성 성격을 일부 띠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의존하는 게 동시에 또 본인의 성장을 좀 가로막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특성들 때문에 지금 보면 정말 후회할 만한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후회, 걱정, 그런 게 되풀이될까봐 걱정이 또 이 완벽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저를 양극성 장애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MBTI 중에 극 2를 달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해서 얘기하는 성격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툭툭툭 내뱉기도 하고 마치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게 터진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마음껏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존재 자체가 뭐 잘못이야 등등의 말 때문에 자기 검열을 계속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눌려있던 것들이 마치 반동처럼 확 터져 나왔었나 봐요. 스프링처럼 확 터져 나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정말 극이 외향적인 모습으로 막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또 너무 후회되고 다시 그럴까봐 걱정되니까 나를 이제는 또 누르고 있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선생님께도 보셨으니까 혹시 양극성장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그런 기간이 일정 부분 있으셨다면 그거는 뭐 마치 그런 뇌의 기분 조절 장치가 일부 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굉장히 극히 내향적이고 뭐 조심스러워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 뇌의 기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지금 이런 건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그럴 만하게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냥 눌렸던 게 터져 나온 걸까, 어떤 걸로 설명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조울증으로 보고 약물 치료를 빨리 해서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단순한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근데 그거 두 개 동시에 해당될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연 씨께 내려놓는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핸드폰에다가 꼭 한번 쓰고 뭐 맞춤법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는 완벽해야지 이제 편지지에다 손을 옮긴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핸드폰에다 적는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 제 세상에서는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덜어놓고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내려놓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이 한 단계 이 루틴을 좀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정말 머릿속에서 3번 필터링 하는 거 한 번 그냥 필터링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3번 하시고 1번 하시는 것도 정말 네. 대단하고 잘하고 계시는 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성격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바뀔 거고,
아직도 자아는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사실 내담자분 나이대에 오동훈 선생님과 허경 선생님을 저는 봤었는데 정말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뭐 이미 떠나간 우리 윤희원 선생님의 그 나이대를 생각해 보자면 와 진짜 거의 뭐 지킬 앤 하이드 수준인데 지금이랑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실 수가 있나. 정말로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요. 제가 지금 남만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그래요. 계속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노력하셨고 그 방향성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냥 꾸준히 가시기만 한다면 뭐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는 진짜로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드신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3번 이제 하실 거 뭐 한 음. 번만 하고 뭐 말씀하시거나 네, 조금씩 이제 줄여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좀 결과들이 어땠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3번 생각할 거 한 번을 생각 안 해도 그냥 괜찮아 이러기 때문에 환경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도 좀 마음이 무겁고. 그쵸. 계속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통제하고 검열하는 내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드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럴 때? 저는 사실 그 한 번 정도 확인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줄이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만큼 하신 것만 해도 전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하는 것도 이건 문제야. 이것도 없애야 돼. 라는 생각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한 번 하고 어쩔 때는 또 2번 할 수도 있죠. 네. 어쩔 땐 더 많이 했다가 어쩔 땐 안 하기도 할 거고요. 사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나 자신의 캐릭터를 조금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좀 더 완벽해야 되는 일에는 지금 나의 이런 강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점으로 살려서 비슷하게 가보시고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좀 더 나의 부캐를 드러낸다. 그냥 중학교 때까지의 내 모습을 다시 나오게 한다. 라는 것처럼 그냥 거침없이 한번 해보시고 그게 익숙치 않겠지만 꾸준히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마치 길러가는 느낌으로 레벨업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은 또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짧은 세월 살아오는 동안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네. 네, 가장 찬사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뭐 SNS에 뭐 하나를 올리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도 검열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지 않기 위해서 뭘 제가 덜어내고 안 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다 해서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 피드백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뭐 뿌듯함? 뭐 성취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뭐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도 한번 웃어줘야지 그냥 먼저 인사말 건네봐야지 그냥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 목표 세우고 그 정도 하는 게 사실 다 많은 것들을 검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도 덜 들고 좀 낫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치료 이외에 외적으로 이렇게 나연 씨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쩔 때는 이어폰을 거의 한 달 동안 안 꼈었어요. 아예 음악을 하고 있는데도 음악을 거의 한 달 동안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음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근본적인 것들이나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해결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왜냐면 저는 너무 수많은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 고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또 잘 살 수 있어. 오늘 이 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뭐 연명이라면 연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놈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때려주고 싶네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음.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내부자들이라는 채널을 접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도움도 받고요. 근데 오늘의 이 영상과 선생님들의 말씀 혹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시간이 약이고 영원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조금만 기다리면 찬란한 순간들, 찬란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안한 순간들이 올 거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리고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이고. 그러게요. 네. 아, 네, 닭살도 들려고 그랬는데. 네, 소름이 돋는데 정말 저희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건 특히 동훈이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저희가 드리는 거랑 다르게 정말 직접 이런 마음의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께서 이 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솔한 얘기 해주신 나연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